이번 파트는 기초 영양이에요. 그럼 기초 영양이니까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뭐 첫 번째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대 영양소 이를 말하면 탄단지 5분 없는데, 6대 영양소 하면은 3가지가 더 들어갈 건데,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질, 물까지 해서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물 해서 6대 영양소라고 한다. 그냥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서 기초대사량이라는 거 중요하다.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 말에 착오가 없는지 잘 들어보세요.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답은 틀렸어요. 생활 유지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누군가가 이웃집에 누군가가 또는 아는 지인이 가족 중에 자 기초대사량 검사를 하자 하는 제의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기초대사량 검사합시다 이랬다면 그 사람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거다?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자들이 기초대사량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갑상선 질환자들한테 주로 측정을 하는데,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호르몬 뭘 만들어요? 타이록신이잖아요. 이 타이록신이 특히 어떤 일을 한다? 내 몸에 보일러 돌려주는 대사 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기초대사량을 측정한다는 말은 갑상선 호르몬 타이록신이 분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검사는 금식을 반드시 2번 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금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검사를 하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바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바깥이 너무 추워요. 그럼 내 몸에서 에너지를 추워 하면서 보일러를 더 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도로 동물로 친다면 겨울잠 자는 것처럼 에너지를 거의 안 써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온도는, 실내 온도는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더워도 안 돼. 그래서 적정 온도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유의사항이에요. 1번에서 4번까지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12번까지는 이럴 때는 높다, 이럴 때는 낮다 하는 말 많이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먼저 체표 면적이 크면, 여러분 체표 면적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특히 어린애들이나 이런 애들은요, 몸통알이 드러난 면적이 크잖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물렁뼈라도 몸통알이 드러난 면적이 큰 사람. 이번에는 뼈대가 단단해. 근데 몸은 이렇게 체표 면적이 큰 게 아니라 좁아. 그렇지만 뼈대가 워낙 굵다 보니까 몸무게는 비슷해. 그렇지만 체표 면적이 큰 사람과 그냥 뼈대만 강골이고 그냥 체표 면적이 좁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누가 기초대사량이 높다? 체표 면적이 큰 사람. 큰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착각하기가 쉬우니까 잘 높다 낮다를 구별을 하실 것.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중에서는 누가 더 기초대사량이 높다? 남자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겨울하고 여름 중에서 여러분 언제 더 높냐면,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럼 내 몸이 추우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보일러 가동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겨울에는 보일러 가동을 막 시켜야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반면 여름에는 그냥 앉아있는 것만 더워 죽겠잖아.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면 앉아 더워 가만 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높아요. 보일러만 가동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우리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기초대사량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어릴수록 높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노인분들은 어때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요. 기초대사량이 낮다는 말은 살이 찌는 거야. 그래서 어릴수록 높아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당연하지 않나?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대요. 그럼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면 당연히 타이록신 분비가 잘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높겠죠. 그런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을 뒤에 성인간호에도 나오겠지만요. 항진증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라고도 말한다? 근개이부병, 그 다음에 바제도시병이라고 하는 것도 항진이란 소리예요. 그 말이고,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거꾸로 이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뭐라고 할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말하겠죠. 그럼 이 저하증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성인인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그때 성인에게 저하증을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한다? 점액수종이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인부가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인부야. 그런데 내가 아기를 가졌어? 그럼 당연히 내가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태아에게도 호르몬이 많이 못 주니까 태아도 호르몬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럼 이 태아는 어른이 돼서 부족한 게 아니라 뱃속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부족한 거야. 태아였을 때부터 영아였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때 아기가 태아나 영아가 만약에 저하증일 때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도 되지만 일명 뭐라고도 한다? 크레틴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간호에서 크레틴병은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냐 증가냐 뭐요? 저하라고요. 교통정리한다면 그레이브병, 바제도시병 이거는 항진의 다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점액수종, 크레틴병 이거는 어떤 이름의 다른 이름이다? 기능 저하증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이때 항진이 되면 보일러가 막 돌아가야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그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에는 아기 가졌을 때, 전맥일 때, 생리 직전에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근육질에 날씬한 사람, 자 그런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우리 왜 그 연예인 여자분 중에서 그 이시영 씨 맞나? 이시영 씨 있잖아요. 그분은 애기 엄마잖아요. 아침에 몇 시간을 뛴대요. 매일매일. 아침에 몇 시간을 뛰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라산을 겨울에 애기를 업고 이게 업는 거 이게 호대기 말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라산 혼자 애기 업고 올라갔다. 정상.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12번에 타이록신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거 호르몬이죠. 어디서 나왔다? 부신의 안쪽인 수질에서 나왔지.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 어디서 나왔어요? 뇌하수체 전역에서 나왔어. 그럼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어떤 거하고도 관련이 있었냐면 혈당을 올려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혈당을 올려준다는 말은 열량을 보일러가 막 돌아가는 거와 관련이 있어서 이 호르몬은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눈도장 잘 찍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보셔주세요. 그 중에 기초대사량은 1번 갑상선 질환자에게 측정한다. 금식한다 안 한다? 한다. 12시간 이상. 그리고 하는 거는 언제 한다? 일어난 지 기상 직후에 실시하겠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이동적 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양에서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때 특이동적 대사는 의미만 좀 구별합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언급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저도 언급을 해봤어요. 특이동적 대사는 어떤 거냐면
근데 여러분이 은행에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뭔가 돈을 빌린다고 하자. 캐피탈 이런 데서 돈을 빌린다고 하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면 100만 원을 다 줄까요? 안 줘요. 그럼 100만 원 다 안 주는 이유는 왜 안 줄까요? 대출 받는데 수수료 떼야 되니까. 그래서 수수료 떼고 나머지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10만 원 떼고 90만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갚을 때는 어때야 돼? 100만 원 갚는 거지. 비슷하게요. 내가 뭔가 영양소를 섭취했어요. 탄단지 같은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려면 그때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돼. 음식물 소화시키는데 쓰는 에너지 수수료,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단백질을 내가 300을 먹었어. 그럼 300을 먹었을 때 300이 내 체내에 다 쌓이는 게 아니라 소화시키는데 수수료 떼겠다. 내 몸에서. 그 수수료를 특이동적 대사라고 해요. 그럼 이때 수수료가 누가 제일 많이 내야 되냐면 단백질 수수료가 제일 많아요. 즉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내가 300을 먹었다면 탄수화물이나 지방 먹었을 때보다 소화시키는데 수수료를 더 많이 뗀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면서 단백질을 먹을까? 단백질은 내가 300을 먹었을 때 포만감은 적당하게 많이 있어. 그런데 내 몸에 300이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제일 많이 떼니까 300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50을 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몸에 체내에 축적되는 건 얼마일까? 250밖에 안 돼. 그래서 많이 먹어서 포만감은 이때 살로 별로 안 가는 거예요. 반면 탄수화물이나 특히 지방은 내가 먹었을 때 수수료가 제일 적게 나가. 저렴하다고. 그럼 내가 300을 먹었다면, 지방을 300을 먹었다면 수수료 소화시키는데 수수료 지방은 얼마 쓴다? 예를 들어서 10을 쓴다. 그러면 내 몸에 쌓이는 거는 얼마가 쌓일까요? 290 쌓이는 거지. 그게 쌓일수록 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특이동적 대사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할 때 쓰는 에너지, 추가로 드는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 수수료다 생각하면 돼요. 소화 흡수시키는데 쓰는 수수료를 특이동적 대사라고요. 그 수수료가 굉장히 제일 비싼 영양소가 뭐다? 단백질이라고. 수수료를 많이 낼수록 체내에 쌓이는 칼로리는 적을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동적 대사라는 말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수수료, 에너지 대사, 그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안 적으셔도 되는데 참고로 이 수수료가 제일 비싼 게 어떤 거다? 단백질이다. 그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이 형태입니다. 식이 형태 중요하죠. 자,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여러분 했던 거에서 수술, 식이, 섭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 섭취 순서는 수술하고 나서 가스 나오면 그럼 차, 유, 연, 경, 일. 다 까먹었네. 차, 유, 연, 경, 일 순서로 줄 거예요. 가스 나오면 처음에 뭐 준다? 보리차, 차를 주고, 그 다음에 유는 괜찮으면 뭐 준다? 유동식. 그 다음에 유동식 먹었는데도 괜찮다? 연식. 그 다음에 알갱이가 약간 있는 거 경식. 아무거나 드세요. 일반식. 그래서 차, 유, 연, 경, 일 순서로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가 뭐 식이 섭취한다면 애기들 이유식. 그럼 이유식 순서는 이유식은 언제부터예요? 아기가 이가 나오면서부터. 그럼 유치가 정리가 언제 나와요? 생후 6개월.
그럼 그때부터는 이가 나면서부터는 철분을 많이 먹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 뱃속에 자궁 안에 태아는요 철분을 분만하면서 나갈 때 엄마 자궁 안에서 응애 하고 나갈 때요 자기가 6개월 동안 먹을 철분을 엄마한테서 갖고 나가요. 즉 쉽게 말해서 자기 철분 도시락통 안에 엄마의 철분을 6개월치 가지고 나간다고. 그래서 인부가 아기한테 마지막에 철분을 줘야 되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여러분 명절 때 가면 바리바리 음식 싸주는 것처럼 엄마도 태아한테 6개월치 철분을 줘야 되니까 시험 문제에서 임신 말기에 특히 더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철분이라고. 애기한테 줘야 되니까. 그럼 애기는 철분 6개월치를 가지고 나왔거든.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따로 철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걸로 먹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면 철분 도시락통에 철분이 소진돼. 그러면 이제 철분이 없으면 빈혈 생기잖아. 괜찮아. 왜? 6개월 때 이가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유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유식은 6개월 때부터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때 이유식을 한다면 먹는 순서가 어떻게 먹어요? 고, 오, 야, 과 순서로 먹어요. 고, 야, 과 순서예요. 처음에는 뭐를 준다? 곡물 같은 거. 그래서 쌀 같은 거 빻아가지고 끓는 물 끓여가지고 주는 거 있죠? 쌀, 곡물, 곡류. 그 다음에 고는 뭘까요? 우선 일단 이유식을 주는 이유가 철분 때문이니까 고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고기 잘게 다진 거 이걸로 그죠? 고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야채. 네 번째가 뭘까요?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유식을 할 때는 고, 야, 과 순서로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공수유. 엄마 집 말고 우유 먹일 때. 그럼 인공수유 할 때는 처음부터 우유를 주진 않아. 그럼 태어나서 처음에는 뭐를 줘요? 보리차 주잖아요. 보리차. 그죠? 그 다음에 보리차 줬더니 잘 먹네? 그 다음 뭐 줄까요? 애기한테 설탕물 뭐 먹을 거야? 설탕물. 그 다음에 설탕물 잘 받아 먹고 쪽쪽 빠는 거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리차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설탕물을 줘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유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시기가 나왔으니까 음식 순서 세 가지를 그냥 세팅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선 일단 우리가 차유, 연경, 일 이렇게 했는데 이때 유가 뭘까? 유동식이 되겠죠. 그럼 이때 유동식은 여러분 어떻다?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봐. 자기 몸이 되게 유연하네. 이 말은 여러분 흐르는 듯이 이런 거를 문자를 쓸 거야. 그래서 이 식사는 어떤 식사다? 액체 형태 식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적힌 내용을 줄줄 외울 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어떤 음식물의 종류를 말하면서 그게 어떤 시기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럼 우선은 유동식은 액체라는 거를 키워드를 주세요. 액체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미음이에요. 자, 미음은 여러분 그냥 줄 흐르는 거야. 미음, 액체, 유동식이에요. 그리고 고기, 국물 같은 거 유동식이에요. and 세 번째가 관급식이라고 했어요. 관급식이 뭔데요? 관은 호이간으로 음식물을 넣어주는데 김치 쪼가리 다져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 액체를 줘야 되겠죠? 관급식의 형태가 바로 뭐다? 유동식이에요. 그 말이고 그러면 유동식을 줘보는데 이번에는 자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이 사람이 삼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삼키는 게 너무 힘든 사람한테 액체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액체를 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삼키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이 사람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액체처럼 너무 힘들게 꿀꺽하지 않아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럼 그런 식사는 유동식보다는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연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연식은 여러분 어떤 음식을 떠올리냐면 약간 반고형식이에요. 그럼 약간 형태가 있는 듯 없는 듯 몽글몽글한 형태를 말해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이렇게 완전히 소복하게 된 달걀찜 생각해봐. 그럼 이 달걀찜 같은 게 연식이거든. 그럼 연식은 사례를 물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것,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으깨질 수 있는 거면 전부 다 어디에 넣어라? 연식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달걀찜 이거 여러분 이 없어도 되잖아. 액체는 아니잖아요. 연식이에요. 두부 이가 없어도 되잖아요. 으깨지잖아 잇몸으로. 연식이에요. 순두부, 연두부 이런 거 전부 다 연식이에요. 그리고 과즙, 과일에 있는 즙 이거 당연히 과즙 짠 거 당연히 연식이에요. 그 다음에 가자미찜 생선 살은 뼈는 다 발랐고요. 살만 푹 고아진 살부분 그런 부분 이가 없어도 으깨지잖아. 가자미찜. 더 적는다면 카스테라. 이렇게 카스테라 이가 없어도 노인분들 드실 수 있죠? 카스테라 연식이에요. 그 다음에 푸딩은요? 푸딩도 연식이겠죠. 이런 거는 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식은 종류들을 기억하시고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도 뭔가 해결이 되는 거, 짓눌려지고 으깨지는 거 그런 식사를 연식이라고 한다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는요. 경식이에요. 자, 경식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즐긴 거를 즐경이 이런 말 쓰잖아. 그죠? 그래서 경식은 어떤 식사냐면요. 그냥 좀 씹기 편한 거? 그러니까 씹기 좀 편하게 잘게 쪼자놓은 거, 잘게 다져놓은 거. 그럼 이때 야채 볶음밥 할 때 야채들 생각해봐. 그럼 잘게 해놨기 때문에 씹는 게 좀 편한 거죠. 씹을 순 있어야 돼. 씹지도 않아도 되는 건 뭐였어요? 연식이었는데 경식은 씹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키워드가 씹기 편하게 다져놓은 음식은 경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식은 여러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 거.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모든 식사를 일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자, 유, 연, 경, 일 순서로 준다는 거. 자, 그런데 얼굴 들어보시면 여러분, 자, 우리가 모성간 아동간호 할 때 뱃속에 자궁 안에 태아는 안에서 변이 쌓여 있어요? 변이 없어요? 쌓여 있지. 노폐물 찌꺼기 변이 있어. 그럼 태아였을 때 묵힌 변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태변이라고 해. 그럼 이때 이 태변은 뱃속 안에서 자궁 안에서 싸도 돼요? 싸면 안 돼요? 싸면 안 돼. 이거는 언제 싸야 된다? 나와서 싸야 돼. 이거를 만약에 자궁 안에서 양수 속에서 쌌다면 그건 뭘 말한다? 안에 아기가 항문 관략근이 쪼여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항문 관략근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 왜 늘어났어요? 위험했어요. 아기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관략근이 점점 늘어나고 완전히 죽으면 관략근이 풀리잖아. 그럼 뱃속에 자궁 안에 태아가 엄마 나 위험할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신호가 태변을 싸는 거야. 그럼 이때 태아는 태변을 나와서 싸야 돼. 그럼 나와서 얼마 동안 봐야 된다? 3일만 봐야 돼. 그래서 3일간 보는 변을 태변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태변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야.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 칠판 숲 색깔처럼 암녹색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변을 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상적으로 노란 색깔의 변을 황색의 변을 보는 건 언제쯤부터냐면 황색변, 정상변, 황색의 변을 보는 거는 한 생후 14일 정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황색깔 변을 봐요. 냄새도 나고. 그러면 이때 태변에서 바로 정상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봐봐. 4일째부터 14일 사이에 여기 사이에 중간에 보는 변이 있죠. 그 변은
폐변에서 정상변으로 이행 넘어가는 것. 폐변에서 정상변으로 이행 넘어가는 변이다. 그래서 이 변을 이행변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이행변은 여러분 생각해봐. 언제부터 볼까? 3일 지나고 4일째부터 그리고 14일 이전까지 요때 보는 거야. 그럼 요때 보는 변은 3일 동안의 폐변, 녹색의 변을 봤지만 그래도 딱 4일째부터 깔끔하게 녹색이 끝 하진 않잖아. 지금 섞여 있겠지. 녹색이 약간 중간에 끼어서 섞여 있어. 그 다음에 14일까지가 이행변이지만 딱 정상변이 14일부터 황색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조금 일찍 섞여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중간에 낀 변은 섞여서 있기 때문에 황색도 있어. 그래서 녹황색 변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넘어가는 걸 이행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차, 유, 연, 경, 일이라고 했을 때 자, 일반식으로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식으로 가기 전 단계 그 전 단계가 전부 다 이거잖아. 차, 유, 연, 경까지가 전 단계잖아. 이 전 단계 식사를 뭐라고 한다? 이양식이라고 한다고요. 정상변, 전 단계 이행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식, 전 단계, 모든 단계,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모든 단계 식사를 이양식이라고 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